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받고 있거나 새로 신청을 하려면 통장 잔액과 소득, 재산이 얼마까지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도 통장에 이 금액 이상이 있거나 재산과 소득이 증가하여 이 금액 이상이면 받다가도 탈락되니까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에 신청하는 경우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서 선적을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환산액인데요. 소득인정액 계산을 할 때 이처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소득이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에 신청하는 분들의 나이가 65세 이상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은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사항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바라도 일을 하게 되면 공제해주는 금액도 있는데요. 순서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생계급여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어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인 경우는 현금으로 받는 생계비를 비롯해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재산이 있는데요. 통장 잔액이나 부동산 등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서울은 9,900만원, 경기는 8천만원, 광역, 세정, 창원은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까지는 빼드립니다. 그리고 생활준비금은 5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지역별로 이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초수급자 신청할 때는 신경을 아무것도 안 써도 괜찮습니다. 이 금액까지는 모두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해 줍니다. 이런 경우는 65세 이상이면 생계급여 수급자가 거의 대부분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2025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좀 더 많이 완화되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상, 일반 재산이 12억 원 초과된 부양의무자만 없으면 부양의무자 기준도 통과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확인하셔야 하는 것은 65세 이상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근로소득 공제금액이 먼저 20만 원 공제한 후에 여기에다가 추가로 30%를 더 공제해 주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니까 기본적으로 매월 20만 원까지는 알바나 공공근로 등으로 소득이 있어도 생계급여가 하나도 안 깎인다는 뜻입니다. 이때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 가구는 77만원, 2인 가구는 126만원, 3인 가구는 161만원, 4인 가구는 195만원까지 현금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재산이나 통장 잔액, 소득이 하나도 없더라도 만약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100% 모두 소득인정액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깎입니다. 만약 1인 가구이면서 생계급여를 77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을 30만 원을 받는다면 다른 소득, 재산, 통장 잔액과는 상관없이 생계급여에서 30만 원이 차감되어서 47만 원만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화누리카드 1인당 14만 원 지원, 4인 56만 원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또는 문화누리카드라고도 하고요. 취약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문화예술 부분 등에 사용하는 것 외에 2025년에는 커피, 휴지 등 생필품과 한우, 김치, 된장, 고추장, 마늘 등의 식재료, 그리고 인터넷 요금, 영화, 도서, 여행 등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생필품과 한우, 된장, 고추장, 젓갈류 등 식재료를 비롯해서 집에서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영화 등 실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이나 꿀팁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문화누리 카드 사용하실 때 알고 계시면 유용한 사용 꿀팁입니다. 만약 물건을 사실 때 잔액이 부족하다면 본인 돈을 1회에 10만원까지는 충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돈을 1년 총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은 2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개인이 입금한 금액이 남았다면 환불도 가능합니다. 충전하실 때는 카드 아래 부분에 있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카드 신청은 개인별 신청도 가능하고 가족 통합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족이지만 개인별로 발급받아서 여러 장 발급된 가구는 동일 세대 내에서 지원금을 합산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번 신청하면 그 해에는 또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화누리 카드 꿀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하시면 광고 없이 편하게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고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집안에 주로 머무르시는 분들은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를 신청하시면 영화나 드라마, 기타 보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을 집에서 무료로 무제한 시청 가능합니다. 집에만 주로 계셔서 무료함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신청해서 재미있는 영화나 좋아하는 드라마 많이 보시면 무료함 달래기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누리 카드는 원칙적으로 등록된 가맹점인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의 영화 관람,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등의 도서 구매, 국내선 항공, KTX, 고속버스 등 여행,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등의 영화 디지털 콘텐츠, 스포츠 관람, 스포츠 용품 구매 등의 체육 활동 등에 사용하셔야 하지만 2025년에 추가된 것은 문구류도 구매가 가능해졌고요. 이런 문구류를 판매하는 화방 등의 매장에서 일부 휴지나 커피 등의 생필품도 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한우, 김치, 된장, 고추장, 생선류, 젓갈류 등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음식 등의 구매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지역 축제에서는 체험 형태로의 구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주문 또는 전화로 구입은 안 되고요. 축제 기간에 직접 방문하셔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축제에 참여하여 국밥이나 비빔밥을 드시거나 각 지역별 특산물 축제에 방문하여 생선이나 김치 구매, 서산 마늘 축제에서 마늘 구매, 장단콩 구매, 그 외에 한우 축제에서는 한우 구매가 가능하고요. 지역 축제별로 고추장, 된장, 커피 등 다양한 특산물 구매가 가능합니다. 축제 시기 등에 관해서는 문화누리 앱에서 항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고요. 만 6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매년 인상이 되었는데요. 2013년에는 1인당 11만원이었고요. 2014년에는 1인당 13만원이었는데 2025년 올해는 14만원으로 인상되어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기존 이용자는 1월 중순 이후에 사용하고 계시는 카드로 자동 재충전됩니다. 다만 수급자에서 탈락되거나 지난해분을 한 번도 사용을 안 하거나 사고 등록 카드, 사망자 등은 새로 충전이 안 됩니다. 카드 충전 및 신청 기간은 2월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2025년에는 한시적으로 11월 15일에서 20일까지 설명절 전에 미리 충전해 드립니다. 사용 기간은 원칙적으로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만 2025년에는 설명절 때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지원금은 매년 12월 31일이 지나면 국고로 자동 반환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신청하는 곳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문화누리 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규 카드 발급 및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 후 10일 이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 카드의 좀 더 자세한 가맹점이나 사용처는 문화누리 카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고객센터 ARS 1544-3412입니다.